इसका क्लोजिंग यहाँ हो गया, स्टोकास्टिक इसको ओवरबॉट ही देगा। इसका क्लोजिंग यहाँ आ गया, स्टोकास्टिक इसको ओवरसोल्ड ही देगा। ये आपको ट्रेंड के बारे में कुछ नहीं बता रहा है, क्योंकि 14 या 5 या 15 पीरियड्स में ट्रेंड नहीं पता चलता है। हेंस बहुत सारे ट्रेनर्स आज की डेट में भी स्टोकास्टिक और आरएसआई से अप ट्रेंड एंड डाउन ट्रेंड क्वालिफाई करते हैं एक स्टॉक को। मेरा ऐसा मानना है कि these traders don't know बेसिक नहीं पता, बेसिक ही नहीं पता है। 스토캐스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남자는 인도의 천재 트레이더 사이르 로메트라요. 로메트라는 데이터 기반 기술적 트레이딩 전문가로서 현재 인도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BI의 애널리스트 자격을 가지고 있고 ICICI 뱅크라는 인도의 최대 민간은행의 증권 자회사 CEO로 임하고 있다고요. 뭐 SEBI니 ICICI니 그게 도대체가 무엇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인도 내에서 투자 관련해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저씨라는 것 정도는 대충 알 수 있겠지. 암튼 이 아저씨가 23년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저서가 연간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면서 당시에 상당한 화제가 되었다고요. 이 저서에는 본인의 매매 철학을 비롯해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매매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저씨가 직접 고안해낸 스토캐스틱 매매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캐스틱이 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스토캐스틱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보완한 로메트라의 최적화 스토캐스틱 사용 방법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보여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스토캐스틱의 정의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스토캐스틱은 고대 그리스어인 스토카조메이에서 유래된 단어로 직역하자면 확률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950년대에 조지 레인이라는 월가의 저널리스트가 개발한 지표로 알려져 있어. 개발한 목적은 현재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인 범위를 기준으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고, 이것을 보기 쉽게 백분율로 해석한 거요. 정리하자면 주가의 현재 위치를 백분율로 해석하는 도구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스토캐스틱의 정의는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고, 그럼 이제 스토캐스틱이 차트에 나타나게 되는 원리를 이해해보자고. 그럼 트레이딩뷰 상단에 지표 검색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스토캐스틱을 검색해 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기본 스토캐스틱을 클릭해 주자고. 그럼 이렇게 차트 아래에 스토캐스틱이 추가가 됐는데 나타나 있는 지표 중에서 이 파란 선이 바로 스토캐스틱 선이요. 이 스토캐스틱 선이 산출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잖요.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 수익연구소라는 주식이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한 최고가가 10,000원이고 일주일간의 최저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리고 현재 캔들이 마감할 때 딱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인 7,500원으로 마감이 됐을 때 스토캐스틱은 100분율로 계산이 된다고 했으니 현재 캔들과 같은 자리에 스토캐스틱의 값은 50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100분율 80을 기준으로 상단선, 20을 기준으로 하단선을 표기하는 뒤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80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스토캐스틱 선이 상단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현재 가격이 최근 N일간의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과매수 상태다 라고 칭하는 것이지. 반대로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20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스토캐스틱 선이 하단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현재 가격이 최근 N일간의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매도 상태다 라고 칭하는 것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 선은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의 이동평균선으로 스토캐스틱의 평균치를 나타내주는 선이요. 여기까지 스토캐스틱이 구현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어. 역시나 아까 계산식으로 봤을 때랑 비교하면 훨씬 간단하지. 그럼 지표의 기본 정의와 원리까지 이해했으니 이제 스토캐스틱을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매매 전략은 바로 과매수, 과매도 매매 전략이요.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80선인 상단선 위쪽, 즉 과매수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이 됐으면 이후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상단선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고 나서 그 자리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주면 되고, 반대로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20선인 하단선 아래쪽, 즉 과매도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주고, 확인이 됐으면 이후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하단선 위쪽
위쪽으로 뚫고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고 나서 그 자리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는 아주 간단한 전략이요. 하지만 기억들 하고 있지? 영상 도입부에 로메트라가 이야기했듯이 이 스토캐스틱을 과매도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 아주 기본도 안 된 바보 천치들이라고 했잖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었나? 뭐 아무튼 그럼 빠르게 두 번째 매매 전략으로 넘어가 보자고. 두 번째 매매 전략은 첫 번째 매매 전략에 돌파 매매 전략을 추가해 주는 거요. 노란색 선이 시그널선을, 파란색 선이 상향 돌파할 경우 상승 시그널, 하락 돌파할 경우 하락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기본 설정의 스토캐스틱은 너무 민감하여 잡음이 많이 발생하여 신호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똑같은 스토캐스틱을 하나 더 추가해 보자고. 그리고 아래 스토캐스틱에 설정으로 들어가 인풋 탭에서 위에서부터 10, 다음 6, 다음 3 순서로 설정 값을 바꿔준 이후에 나랑 세팅 값이 똑같이 보인다면 잘한 거요. 확인을 눌러주면 돼. 그럼 이렇게 민감도가 쬐끔 덜한 스토캐스틱이 만들어졌지? 위에 기본값의 스토캐스틱을 패스트 스토캐스틱, 아래 민감도를 낮춘 스토캐스틱을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고 칭하는 거요. 그럼 이 두 가지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이제 돌파 매매 전략을 적용해 보자고. 먼저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서 20선 위, 즉 평균 구간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주고, 확인이 됐다면 아래의 슬로우 스토캐스틱에서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 위로 올라와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요. 올라왔을 때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파란 선이 평균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면 같은 자리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는 거요. 숏 포지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먼저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서 80선 아래, 즉 평균 구간까지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주고, 확인이 됐다면 아래의 슬로우 스토캐스틱에서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 아래로 내려와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요. 내려왔을 때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파란 선이 평균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면 같은 자리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마지막 세 번째 매매 전략은 바로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이요. 지금 자리를 보면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지표의 저점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모습이지. 이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칭하고 곧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와 마찬가지 베스트 스토캐스틱의 파란색 선이 평균 구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파란 선이 노란 선 위로 올라와 주는 걸 기다려준 다음 그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는 거요.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 이것은 하락 다이버전스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해. 그럼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파란 선이 평균 구간 아래로 들어와 주는지 확인해주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파란 선이 노란 선 아래로 내려와 준 것까지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거요. 이렇게 총 세 가지 스토캐스틱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봤어. 그럼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의 기술적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지. 스토캐스틱의 기술적 한계점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표가 민감하여 잡음이 많아서 거짓 신호를 남발한다는 거요.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적은 구간에서 잡음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만일 여기서 신호를 받고 이 캔들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에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잖요. 이후 상황을 보면 변동성이 크게 터지면서 가격을 올려줘 버린 다음 순간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리테스트를 받고 있지. 기존의 스토캐스틱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신호나 이 신호쯤에서 익절을 했을 거요. 하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이 이어져 나갈 때 스토캐스틱을 사용하면 포지션 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니와 재진입을 할 근거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원웨이 장에서 대응이 어렵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요. 그래서 로메트라는 이러한 단점의 원인을 분석했고 크게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얘기했듯이 스토캐스틱 자체의 과한 민감도였고, 두 번째로 고정된 절대값인 상하단선이 단점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의 민감도를 연구했고, 상하단선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적 밴드로 구현해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로메트라가 개발한 최적화 스토캐스틱 지표요. 지표의 이름은 트렌드 스토캐스틱 밴드고, 직전 설명을 곁들여 기존 스토캐스틱과 비교를 해보자면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서 기존의 스토캐스틱은 신호를 남발했지만 최적화 스토캐스틱은 상하단 밴드가 작아진 변동성을 인식하고 좁은 폭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이런 구간은 필요에 의해 관망하거나 매매를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요. 그리고 이후 추세가 터졌을 때는 이미 상하단 밴드가
늘어나는 변동성을 인식하고 밴드의 폭을 넓힌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추세가 지속될 때도 최적화된 스토캐스틱의 민감도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으며, 추세가 끝나가고 다시 변동성이 작아질 때 역시나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서 안정감을 확보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이 정도면 기존의 스토캐스틱과의 차별점은 확실히 이해가 됐을 테니, 그럼 이제 이 최적화 스토캐스틱을 매매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자리를 보면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어. 이때 가격의 저점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을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잖여.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된 거지.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노란색 시그널 선보다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주는 거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잡아주고, 추세가 진행된다고 하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폭이 넓어지겠지. 그리고 넓어졌다면 필연적으로 다시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이 생길 거요. 이때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하단선을 터치하거나 뚫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 줄 거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시간을 두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있고 스토캐스틱 선은 하단 밴드를 터치했지.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 진행해 줄 거요. 롱 포지션은 약 3.5배가 째끔 넘는 손익비로 나이스하게 거래가 마무리됐어. 그럼 숏 포지션도 한번 들여다봐야 쓰겠지. 역시나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온 상태고, 가격의 고점은 올라갔지만 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노란색 시그널선 아래로 내려온 게 확인이 됐으니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해 주자고. 손절가는 롱 포지션 과 반대로 직전 고점 부근으로, 익절은 이번에도 밴드의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형태로 파란 선이 상단 밴드를 터치 혹은 이탈하는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 줄 거요. 그럼 세팅이 완료됐으니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밴드가 좁아지고 있고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상단 밴드를 이탈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요. 숏 포지션은 무려 5.5배가 넘는 손익비로 운 좋게 거래가 마무리되었어. 여기까지 스토캐스틱 지표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스토캐스틱이 나타나는 원리와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비롯해 그 한계를 보완한 최적화 스토캐스틱까지 한 개도 빼먹지 않고 전부 보여줬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스토캐스틱을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설정 방법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 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안전하게 투자들 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렀다면은 이제라도 좋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린다 이 말이요.